지난해 벌어진 할로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올해 2월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7월 헌법재판소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를 기각시켰습니다. 비록 참사에 대해 유능한 대처를 보이지 못했다곤 해도 그의 행위에 불법이나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위시한 내각 전체를 부정해왔으며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검사들까지 탄핵소추를 발의했거나 발의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필승 전략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라 말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위법성을 법원이 판단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탄핵의 논리라면 이를 발의하는 국회의원도 똑같은 잣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명이 넘는 재판에 계류 중인 민주당 국회의원 중 누구도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탄핵 광풍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입니다. 또한 당대표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애초에 당대표가 되어선 애초에 국회의원이 되어선 애초에 대선 후보가 되어선 안 되는 자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들과 검사를 탄핵하는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무능하고 부정한 권력을 탄핵하는 게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정의는 강물처럼 사람들 사이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다음 총선을 승리하고 싶다면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 춥습니다. 네. 이거 추워요.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네. 이제 출만한 시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뉴스 보니까 늦가을 추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늦가을이야? 지금 초봄이지, 초겨울이지. 그러니까 늦가을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한 2주 전 정도면은 늦가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초봄이지 뭐. 초봄 왜 자꾸 초봄이라고 그러지? 초겨울이지 뭐. 자, 이 민주당이 참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 출범해가지고 지금 이제 2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민주당 한 짓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탄핵하고 특검밖에 없어요.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놈의 지역상품권 내놔라. 지역상품권 예산 내놔라. 네, 예산 내놔라. 그 정도까지. 얘네들이 한 게 없어요, 진짜로. 지난주에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지난주였습니까? 그게 지난주 일요일 맞죠? 그 청년들 이제 모아놓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예. 이제 솔직히 청년 정치 이야기한 건 저는 좀 짜증나긴 했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틀린 이야기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랬냐고. 이재명 방탄한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더라고.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 몸을 던져가면서 한 게 있냐고. 없죠. 말만 했지. 정부가 돈 내라 일단. 네. 일단 내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구제해 놓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사기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든 그렇게 해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런 얘기만 했었죠. 피해액의 전부를 설령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 상황이면은 이건 이 사람 정말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거는 다른 사기건이랑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고액 사기라는 거는 피해자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예. 게다가 거의 모든 재산이죠. 네.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그냥 생존권 자체를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그냥 립 서비스는 안 맞이하는 수준으로 끝내놓고는 이재명 방탄만 죽으라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 그것도 간담회에서 나온 말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었는데 누가 그 얘기했지? 참 맞는 말이다 되게 잘 짚었다 싶었는데 이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1년 내내 한다는 소리가 민주당 지켜달라고 국민들한테 징징거리고 있다고 이 새끼들은 지금. 이재명 지켜달라 민주당 지켜달라 이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또 자랑질은
당원 수가 몇 명이네. 네. 뭐 경기도당의 당원이 그러니까 뭐 100만이 넘었네. 네, 뭐. 뭐 그럼 뭐 사람 많네. 지켜줄 사람 많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지키면 되겠네. 참, 이 탄핵 소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한동훈이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거 22일 날 한동훈이 이 국회 이날 국회에 왜 왔나 또 대정부 질의 때문에 왔나? 아무튼 이제 국회 오후에 이제 그 마치고 국회 행사 일정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제 국회 앞에서 기자들이랑 질답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집단 자체를 악마화하면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사람들을 속아내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다. 참 맞는 말이죠. 한동훈 말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수원지검의 이정섭 네네. 검사가 네. 뭐 비리에 연루돼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전보 조치했잖아. 그래서 거기 그 사람. 네, 하필 또 이 사람이 그 이재명 수사 뭐 하나 맡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탄핵시키겠다고 한 명단에 한 명이었어요. 네. 참 어떤 이런 우연이 있는지. 네. 뭐 의도적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비리가 있는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근데 갑자기 뭐 비리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발빠르게 지금 뭐 조사하고. 뭐 대전지검인가 어디 전보 조치한 것 같은데. 네, 네. 수사에서도 이제 제외시켰고요. 근데 뭐 한동훈 말로는 검찰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 갈아치운다고 뭐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다는데. 그래야죠. 그러니까 네. 꼭 이 사람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공소까지 맡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여러모로 보면 이제 압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근데 지금 검찰만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만 패서 될 일이냐고. 그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것만 봐도 그렇고. 할 게 정말 많죠. 네. 정보에 대고 따져야 될 게 많고 안 되면 진짜 들어누워야 될 전장은 따로 있는데 그건 다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만 계속 매달려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한동훈 장관 발언도 그래요. 이 진짜 발언 내용으로만 한정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발언인데, 네. 근데 막상 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하면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때 언제야? 외교원 갔을 때도 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창립 기념일에서도 그랬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단어들을 꺼내가면서 이렇게 그 반대 세력의 입을 좀 막는 듯한 네. 예,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런 것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 취지에 입각을 하면은 그것도 이런 틀린 것도 말이죠, 그것도. 네. 배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논리니까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냥 악마시켜 버리는 그런 거니까. 뭐 한동훈 장관도 이제 장관이니까 대통령한테 대놓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글쎄 본인이 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인용을 제가 못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출마설에 붙여가지고 쓴 이제 SNS 글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짚었어요 보면 거의. 네,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성명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신인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한다. 네.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페르소나 아니냐 한동훈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초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내각 중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동훈 장관이었죠.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낙연 총리였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내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국정을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독수 코빼기는 보입니까 어디 기사로? 존재감 전혀 없잖아. 다른 장관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내각의 장관들도 원희룡이나 가끔 뭐 좀 자기 정치 한다고 발언하는 거 한 번씩 튀어나올 정도일 것 같고 그 정도고 한동훈이 제일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한동훈 노출이 많았죠 확실히.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추경호 기재부 장관 네. 정도는 뭐 그래도 위치다 보니까 약간씩 나오긴 했는데 한동훈이 무게 언론에서 다뤄주는 무게감 자체는 그렇죠. 한동훈만큼 높은 사람이 없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계속 이제 이재명 수사랑 맞물리는 전국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띄워주잖아. 그렇죠. 툭하면 한동훈 그 멱살 잡으려고 하고. 김의겸도 그렇고 예. 최강욱 같은 애들도 그렇고 맨날 뻑하면 한동훈 장관 가지고 그러긴 했으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나대는 수준까지 지금 장관이 그래봤자 법무장관인데 이렇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식의 계속 스탠스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복심 뭐 이런 네. 느낌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마하는데 원칙과 상식이 성명이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보면 출마할 거면 그냥 장관직 내려놓고 해라. 지금 너 그래도 선거법 걸리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많았다. 이게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이 이렇게 짚은 거는 만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랑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또 민주당을 할 말이 없어져. 지금 한동훈이 지방 순회던 게 1년 동안 21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걸 보면은. 네. 근데 박범기가 장관 있던 시절 동안에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동안인가? 지방 순회는 51번인가 돌았어요. 그렇구나. 대전 존나 많이 갔어. 그리고 특히 자기 지역구. 진짜 냄새 난다. 네. 그거는 자기 선거 준비한 거야. 그거는 뭐라 말할 그게 없어. 이래저래 근거는 되겠지만 그래봤자야. 그러니까 박범계. 애초에 참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옹색해졌는지 다시 한번 또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한동훈 케이스를 봐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키워준 것도 애초에 민주당이기도 했고 김의겸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못 컸어. 지난주에 그 열린공감 소속이었던 예. 김두일 작가가 고백이랍시고 했는데 청담동. 예, 청담동 제보 그거 원래가 뻥이었다. 그 뻥인 거 자기들도 거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꼴랑 그 인수위원회 소속이었던 누구 한 명이랑 총 한 3명인가 4명이 그 자리에서 모였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 그 있었던 사람들 원래 김현장 변호사들 모임 비슷하게 그랬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당시가. 근데 그러니까 몇 명 안 됐고 그렇게 윤석열이 한동훈과 같이 가가지고 한 20명이 넘는 김현장 변호사를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 윤석열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밤에 그러면 당장 기사 뜨는 거 자기도 뻔히 한데 그 짓을 하겠냐고. 할 거면 차라리 청와대에 불러다가 술을 마시면 또 모르겠다. 네. 그렇지.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첼리스트 이 양반은 또 이제 한 유튜버를 고소를 했어요 지금. 유튜버를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 시국에 이제 한 20만 달이 유튜버 하나가 이제 저쪽 계열 어차피 이재명 쪽 계열입니다. 네네. 그 친명계 유튜버 하나가 그 첼리스트를 상당히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했어요. 개인 신상 다 파가지고 다 까바르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첼리스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없는 말까지 지어놔가지고 음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좀 제일 약한 고리로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심하게 신상 공격을 인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격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손해배상 좀 5억 원인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 양반은 이제 좀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그동안에 좋다고 그렇게 옹호했던 그 유튜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그 첼리스트 악마화 돼 있잖아 거의 지금 저쪽 판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인신 공격성 그다음에 물란하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를 해놨다고 완전히 이제 신상 파가지고 그게 그 인간 때문이잖아요. 그 첼리스트랑 전에 이제 교제했었던 남친 근데 걔가 자칭 청담동 제보자. 근데 그 새끼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걸 애초에 공론화시킬 거였으면 공론화시킬 수가 없는 영역의 문제였는데 이걸 공론화시킨 거니까 자기 사이로. 그 첼로 연주자 그 사람 얘기만 듣고서 그거를 자기는 퍼다 나른 사람이고 자기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첼로 연주자가 사실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가 맞다고 지가 그렇죠. 뭔데? 지가 바로 우겼으니까. 되게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제보자라고 하고서 아이고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걔도 호응계대 까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예, 그렇죠. 참 뭐하고 사는지. 그래 아무튼 그 첼리스트 그 양반도 좀 이걸로 인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얼마나 그 쓰레기 구덩이에서 그렇게 쓰레기 구덩이인 줄 모르고 그게 정의네 그게 좋네 그게 옳은 거네 그러고 살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본 좀
이 생각 있는 개딸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모르겠지만은 좀 생각 있는 개딸들은 그 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언제든. 그 바닥이 그래. 참 무능한데 사악하기만 해가지고 다들 그 열린 공감 아유씨 네. 언제 모아가지고 열린 공감 이야기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름 바꿔가지고 구 덧탐사죠 이제. 예. 뭐 걔들 또 작당 모의를 하네, 뭐 손위랑 작당 모의를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지겹다 진짜. 뭐 신당 창당을 하는데 뭐 관여를 하네 마네 뭐 그랬고. 네,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이번 주에 좀 웃기는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네네. 이재명 중국에서 아이돌급 인기라고. 이게 이제 뭐 그냥 그 관영급 아이돌급 인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재명 단식했을 때가 이제 단식 관련해 가지고 중국 근래에 이제 그 중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하면서 이재명이 그 일본 오염수 반대하면서 단식을 저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보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은 막 항일 투사라고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단식 영상에 좋아요가 이제 192만 개가 붙었다. 댓글이 21만 개 붙고. 예, 대단하다 그거. 근데 이게 이제 그 블랙핑크나 BTS 영상이 어떤 호응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돌급 인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내수 시장 인기지. 이재명 중국으로 참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뭐 누가 중국으로 수출하자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아무튼 뭐 중국에서 이제 리짜이밍은 전 세계적 영웅이다. 시주석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중국은 바로 인체신 비전 보내버릴 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순간이었다. 네. 이게 최근 중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네. 좀 사그라들었고 그래서 뭐 무슨 SNS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더우인에 올라오는 이 대표 관련 영상 수나 좋아요 네. 수도 줄어들었다. 뭐 이제 잠깐의 거품이죠. 뭐. 근데 뭐 여러분은 중국 그 인민 전반의 민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같은 놈 나오면 인기 끌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예, 막 사이다고 막 세상 일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중국에 좀 더 가깝거든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기 유심 칩설 이런 것들이 아, 예. 여러모로 다시 좀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옛날에 이제 이 양반은 술 먹고 맨날 국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양반인데 또 뭐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좀 국회에서. 이건 이제 23일날 그 국회 기후특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기후특위 간사더라고 이 사람이 또 기후위기 특위. 아 이수진 의원이요? 네. 아니 간사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이미자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간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기후특위 소속인가 봐요. 예, 기후특위 간사는 아니고 소속인가 보다. 예, 위원, 예. 네, 위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23일날 기후위기 특위를 이제 국회에서 열었는데 이날 이수진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김정호, 그러니까 위원장이 김정호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럽 출장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왜 자기는 왜 안 데리고 갔냐고. 이거를 회의 때 그것도 막 오픈돼가지고 취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마이크 켜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김정호 위원장한테 김 위원장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 왜 그 간단히 얘기를 하고 짬짬이로 나는 빼놓고 그렇게 갔다 왔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정호가 이제 이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다 데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이렇게 같이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 4명이 갔다 왔는데 네, 민주당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1명. 네. 그래서 김성환 의원, 김미애 의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좌관 1명 데리고 총 4명이서 네. 이 6박 8일 일정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이제 깔끔하게 거의 다 털었어요. 네. 4,934만 원. 5천만 원 책정됐는데. 예, 잘 털어. 예산 잘 털어. 66만 원 남은 걸로 지금 회식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수진 의원이 하여튼 그 막
삐져가지고 성질 낸 거지. 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뭐 무슨 식으로 정했냐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위원장 마음이지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왔으면은 출장 보고서 써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어요. 땡깡 부리는 거지. 예, 땡깡. 예.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출장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네. 근데 그 김정호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올리지를 않았으니까 네. 좀 이렇게 후달렸나 봐.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네. 누가 혹시 공유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있다고 대답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아니, 난 이런 양반이 어떻게 어떻게 판사까지 이제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냥 판사나 하고 살아는 게 본인한테도 훨씬 편했을 텐데. 아니야, 판사지 때려치기 한 게 다행이야. 이 계속 법원에 넣었으면 얼마나 민폐스러운 판결들을 많이 만들었을지. 우리한테는 다행, 네. 본인한테는 불행. 그렇지, 본인한테는 불행이지. 예. 제발 다음 국회 때는 안 봤으면 좋겠어. 예. 영영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뭐 좀 더 위원장이 그 좀 투명하게 네. 뭐 미리 이런 인원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뭐 했으면. 근데 이것도 좀 그렇다. 유럽 6박 8일 갔다 왔는데 4명이잖아요. 네. 4명이서 5천만 원 쓰는 게 말이 되나? 뭐 퍼스트 클래스나 뭐 이런 거 타고 갔다. 그 비행기를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녔나 보다. 비싼 거 됐겠죠. 아씨, 새끼들 예산 아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연말 이제 결산 다가오니까 왕창 팡팡 그냥 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다. 털긴 털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수준이 이거를 다르게 지적했으면은 꽤 괜찮은 지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냐 이게 아니라 아니 4명이서 유럽 갔다 왔는데 돈 이거 너무 쓴 거 아니냐. 1,000만 원이면 좀 아껴 쓰면은 더 많은 의원들이 그렇죠. 뭐 참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 아니 뭐 이날로 술 먹은 거 아닌가 몰라 진짜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에이씨 저까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왜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이씨 막. 참 아유 이재명이 민주당이니까 이런 사람도 의원이라고 행세하고 달리 진짜. 참. 네, 이런 사람도 구 판사였었습니다. 참 이러니까 한동훈이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쵸. 이런 애들은 우습게 봐도 돼. 아니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제 쭉 고르게 포진해 있으니까 당권가지고 얼마나 우스워 보이냐 이거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싸잡아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지. 한동훈 논리대로. 한동훈도 좀 너무해요. 확실히. 한동훈도 쌈티가 너무 많이 나. 말하는 거 보면은 점점 이제 좀 자기도 지대해 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한충이야. 한동훈도 원한충 다 됐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부 초기 때랑 비교해 보면은 점점 이제 그 스스로 자중하지 않고 선을 자꾸 넘는 걸 보면은 그 김의겸이랑 싸우면서 김의겸한테 물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아도취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은 뽕 완전 극대화되지. 그리고 이제 다 차기는 자기라고 생각하겠지 그때부터는. 피곤합니다. 네. 빨리 그걸 이제 그런 흐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런 피곤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뭐 많이는 아니고 추려.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리짜이밍 닉네임 그만할래 귀찮아 빨리 띠자라 뿌잉님. 드디어 이제 지치실 때가 됐어요. 그럴만하죠. 예. 장장 몇 개월인지 오랜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빵을 통해서 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하시기 편하게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나이브 TV 듣고 왔다고 하시면은 사은품을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웰컴퓨터로부터 그 PC 한 대를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뭐 당초에 사장님이 그냥 뭐 중고 들어왔기 쓸만한 중고 들어왔길래 이제 보내드린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받았는데 쓰다가 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더니만은 몇 개 부품은 중고인 게 맞는데, 네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신품인 것 같아. 사장님이 그냥 자기 원래 회사 그 가게에서 파는 것들 조립해가지고 보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다시 이제 좀 이제 좀 내부 여러 가지 좀 들여다 봤거든요. 네네. 확실히 만듦새가 좋다. 이게 조립 PC라는 게 그냥 부품만 끼우면 되는 건데, 부품만 끼우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보면은 만듦새라는 게 있어요. 없진 않아요. 네네. 부품 간의 조합 같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요즘 같으면 요즘 PC는 이제 속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그런데 배선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뭐 요즘 케이스가 딱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레이아웃 같은 거를 거의 바꿀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거기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장님이 잘하신다. 뭐 이제 그 프로이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솜씨가 있는 양반이구나. 장사 오래 한 티가 나는구나. 아마추어를 감동시킨 네. 프로페셔널 네. 웰컴퓨터입니다. 네, 아무튼 그 덕분에 디아블로 그 레벨이 아주 원활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아직도 하시는군요. 그 한 번씩 잠안 올 때 하면 좋습니다. 하면 1시간 안에 자거든.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부터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해가지고 곧 출시된 예정인데 언제 또 출시할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시제품을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식가지고 맛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 이제 슈툴렌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먹는 독일 빵이 있잖아요. 아세요? 슈툴렌? 저 몰라가지고 오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만들어 장장 모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던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양은 예수님을 싸고 있던 네. 그 이제 요람, 네. 예, 그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제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루에 이제 조금씩 빵을 잘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뭐 저는 사진만 봤으면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버터도 당연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달달한 뭐 건포도나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도 네. 들어가고 해가지고 네, 매우 이제 달달하고 네. 기름진 그 제가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자제를 할 수 없어서 몸에 안 좋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이제 항의가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파는 물건인데 이렇게 그 몸에 안 좋다 그런 소리를 하냐, 뭐 망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자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맛있다. 이건 변함없다. 그렇지, 자제를 못하는 거는 본인 문제지. 소비자 잘못이잖아요. 네, 본인 문제지 뭐. 하기야 네. 그것도 그렇긴 합니다. 네. 네. 뭐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막 그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든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슈틀렌 곧 출시한다고 하니까 좀 이 라만까까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평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장사 내키는 대로 한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제 막 주문해도 막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그럴 때가 많다.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런 그 시청 그 소비자들이 이제 원성이 있는 그런 가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슈툴렌이 언제 출시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출시를 하겠죠. 시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그 스토어 들리셔가지고 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출시하시면 빨리 주문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이벤트 생각하면은 네. 뭐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네, 주문 받아서 그 크리스마스 때 배송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겠죠. 네. 그런 건 철자 신분입니까? 분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뭐 어디 가서 당구를 치시다가 이렇게 뭐 배를 째신다던가 그러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 얘기밖에 없어요. 민주당 이번 얘기밖에 없나? 아, 네. 이거 지난주에 이제 저희 녹음날 그 전날인가 이게 터진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네. 네네. 현수막 참사 이제 다들 아시는 현수막 참사가 터지고 이제 그 지난주 녹음일이죠. 18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으로 일단 이제 이 개요랑 그런 것들은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 도당 공문을 통해 공지한 새로운 현수막 시안이 당 내외에 큰 충격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로 구성된 4종의 현수막은 공개되자마자 당원들과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당은 공문에서 개인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이 2030 청년 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맥락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어설픈 홍보 기획을 해명하려다 더 큰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다. 의원실과 지역위원회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현수막은 각 지역위원회의 필수 개첩 홍보물로 전달되었는데 상당수 지역위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무국장들은 안 그래도 지역에서 현수막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저런 내용을 내걸었다가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절대로 걸 수 없다.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홍보를 이렇게 하냐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인터넷 밈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지극히 불쾌하다. 거리에서는 절대 안 보일 답답한 서체. 상업 광고에서 많이 본 식상한 디자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런 평가를 의식했는지 당은 현수막의 내용은 티저이며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또한 더 큰 문제다. 해당 현수막은 당의 새 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데 일상적 홍보가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당내 여러 단위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대체 어떤 이유, 어떤 의사결정 경로로 저런 저급한 내용과 디자인이 민주당의 홍보물로 결정되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30 청년 세대가 정치와 정당에 원하는 것이 과연 현수막 문구를 통한 말장난이나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부각이겠는가?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정책,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비전, 청년을 들러리가 아닌 주역으로 인정하는 청년 정치의 복원일 것이다. 욕을 먹으니 뒤늦게 맛보기라 핑계대는 저런 식의 홍보는 청년은 물론 민주당을 지켜보는 국민들마저 등 돌리게 할 것이다. 이번 현수막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재명 민주당의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의 결여의 증거다. 후진적인 홍보 역량과 무뎌진 도덕적, 대중적 감수성이 70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을 내놓게 한 것이다. 원칙과 상식은 이번 현수막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총선 기획단이 즉각적인 대국민, 대당원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해당 홍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책임자의 사퇴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읽느라 일단 고생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기네. 이거 길긴 한데 참 이게 버릴 말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 현수막 보셨죠 지난주에? 예, 봤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저희 제 직장인은 평택에 예. 거기 진보당 후보도 한 분 나오려고 하는 네네.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공당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현수막을 걸어놔요. 네. 걸어놓는데 딱 그 진보당이나 우리공화당, 우공당스러운 네. 그런 현수막이었다. 네. 이게 진짜 민주당이 맞나? 내용도 그렇고 진짜 겉모습도 그렇고. 네.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예.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 보면은 좀 저는 이렇게 세대별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보면 간혹 보면 좀 젊어지고 싶다. 뭐 이제 그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좀 이제 앞 세대 아니면 뭐 한 20, 30년 앞 세대의 어떤 그 문화를 이제
자기가 이제 차용하려는 그런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소화를 제대로 못 해요. 그 될 리가 없잖아. 그게 막 나이 들어가지고 20대처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좀 나이 안 맞는 옷 입고 나이 안 맞는 행동하고 나이 안 맞는 뭐 노래를 부르고 나이 안 맞는 춤을 추고 그런 느낌부터 받았어요 일단. 그래서 당연히 정말 노회했구나, 심각하게 사과를 했구나, 완전 진짜로 그 경로당 돼버렸구나. 신뢰 납니다 진짜. 예, 그런 느낌부터 딱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 같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문구 같은 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표현들만 골라서 쓴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근데 이제 정작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는 수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습이 아주 형편없었죠.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뭐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해 보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려면은 그 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수막 걸고 나가지고 그 민주당 뭐 이제 단톡방 반응이라고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어디 TV에서 보도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얼척없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 양론으로 크게 갈리는데,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우원식 같은 경우, 우원식, 남인순, 백혜련 같은 경우는 반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멤버 구성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좀 이재명 쪽을 지원하는 대체적으로 이제 친명 쪽의 사람들이죠, 다들. 네. 그러면 이 우원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고, 네. 남인순 의원은 청년 네. 당원들 항이 많다. 네.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은 개첩을 미루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거기 반면에 우리 고민정 의원, 네. 산뜻함, 에너지, 젊음이 느껴져서 좋다. 나 이 고민적인 감각을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이거 뭐 대단합니다, 진짜. 뭐가 산뜻하지 대체? 그러니까 어딜 봐서. 네. 그다음에 젊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굉장히 또 의외인 사람이 이제 황희 의원이었는데, 네. 차별성 있는 현수막 마음에 든다. 뭐 차별성이야 있죠. 아니야, 차별성 어떻게 보면 없어. 이런 거 있다위 현수막 많어 진짜. 그렇죠. 막 널렸어. 뭔 차별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감각적으로도 많이 동떨어져 있고, 일반 상식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억지스럽게 이제 막 억지스러운 발랄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왜 자연스럽지를 못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 굳이 그렇게 꼭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왔던 총 4가지 중에 네. 뭐 경제는 모르겠는데 돈은 벌고 싶어. 네. 이런 메시지로 네. 어필하고 싶은 게 대체 뭐냐고. 그렇지. 니들은 경제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돈은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준다. 얼마나 천박합니까 이게. 돈을 주겠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 떠드는 당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저질스럽게 표현한다고? 참. 아니 뭐 이따위로 해놓고 무슨 그 저기 뭐야 이찍남 이지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네. 지들이 이찍남보다 한참 수준 떨어진 짓거리를 하면서, 이찍남 소리 할 거면 적어도 좀 이렇게 뭐 수준이라도 보여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어휴. 이게 어쨌든 이게 공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4가지 시안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온 당은 필수적으로 걸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걸어라. 그래서 2개를 걸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은 애초에 당초에 이 19일 날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휴일이었으니까 18일이 IG 18일이 토요일이니까 19일 날 이제 19일이 일요일인데 대면에는 입장을 냈네 얘기는. 얼마나 시끄러우니까는 바로 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발뺌을 했어요. 강선우가 한 얘기 보면은, 현수막 시안과 관련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뭘 아쉬움이야 지랄하고 있는데, 이놈이 아쉬움이라는 표현 정치권을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내 일 아니냐. 그러니까. 해당 문구는 이미 삭제 조치가 됐다. 이 시안은 11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 광고용 시안,
광고형 시안이고 이게 청소년 현수막이다. 2030을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데 2030 대상으로 한 거 맞잖아. 아 공문이 나왔는데 뭘 네. 공문 나와가지고 그 뭐야 홍보위원장 한준호도 들어가 있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어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한준호도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문구를 제작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한 거고 총선기획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당일 행사는 총선기획단이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살펴는 보겠지만 당직자라 당이 개입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다 땡겼어요. 땡겼는데 이후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공문이 나왔잖아요. 공문이 지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죠. 한준호 이 새끼도 완전 아우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나는 그 저기 한준호 얘가 그잖아요. 그 이재명 옆에 쫓아가면서 그 기자 하나 옆으로 날려버리는. 네, 지금 신천지 연관설 제기되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무슨 저기 뭐 초청 뭐 강좌 같은 거 열었는데 그게 그 중에 이제 신천지 주최한 게 있는데 거기 한준호가 한준호가 이제 가서 강연한 적이 있거든. 네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신천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그냥 뭐 잘 모르고 그냥 사람 많은 데니까 갔나 보죠. 아니 뭐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굳이 이낙연 총리 신천지에서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렇죠. 야 그렇다 따지면 한준호는 너야말로 신천지라고 좀 엮여 있네 이렇게 이제 반발한 적이 있거든요. 허우대면 멀쩡해가지고 아무튼 어디서 쓰레기 같은 짓만 배워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떠넘기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비겁하죠 이거는. 근데 네가 결정을 했잖니. 니들이 컨펌을 했잖아. 뭐 그지 같은 거 갖고. 아니 그럼 뭐 업체는 무슨 연관이 통보해가지고 업체에서 들이대면 민상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근데 이딴 식으로 이제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더 빡쳤죠. 아니 그거를 그럼 뭐 업체한테 다 떠넘기면 너희들은 등신이냐 이제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공문이 나오니까 이제 빼버리니까 다음날 이제 다시 조정식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이것도 좀 뭐 우습죠. 그러면서 뭐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떠넘긴 거 맞잖아 애초에 떠넘겼다가 지금 후달려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튼 뭐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 티저 광고였다. 외부 전문가의 파격적 홍보 콘셉트를 담은 아이디어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이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시행 과정을 진행했다. 어쨌든 뭐 업체가 짠 아이디어라는 거네. 그쵸 끝까지 업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업체를 니네가 선정을 했겠지. 아니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컨펌을 한 거는 민주당이잖아. 업체가 결정을 하냐고. 업체는 시안만 내놓을 뿐이지 결정은 민주당이 하는 건데 뭐 업체를 보통 뭐 A안, B안, C안 이렇게 내놓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A안, C안 다 마음에 들면은 뭐 다시 해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 참 민주당이랑 하는 업체도 들었겠다.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일까 근데. 아 이게 짬짬이 냄새가 난다고. 그렇지. 이 실력을 봤을 때 이 말을 믿어준다고 할 때 진짜 만약에 업체 아이디어다. 그럼 너무 지금의 민주당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박시영이랑 엮어 먹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런 이제 그냥 추측도 해봤습니다. 네. 짬짬이 냄새가 나는 그런 업체가 아니었을까. 그 문구 빼고 나도 문구 딱 지우고 나서도 그 색깔, 배경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 그러니까 좀 이제 칙칙해가지고 아주 여러모로 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당이 이제 뭐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그렇다치는데 애초에 이 감각까지 이렇게까지 막 후지게 됐다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젊은이 흉내 내려는 늙은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제가 어디서 많이 받았냐면 옛날에 통진당원 생활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그때 막 강남 스타일 유행하니까 막 그런 거 막 초대고 괜히 그 뭐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사람들 우르르 모여서 갑자기 춤추고 사라진 거 그 뭐라 그러지 미디어 뭐 그거 그 플래시몹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왜 하나 나는 그런 생각 맨날 했었거든. 하지만 그 통합진보당 그 지금도 가끔 갖다 소환되는 그 유시민 명 광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 느낌보다 더 괴이했어 이 현수막은.
맞아. 그거는 그래도 그냥 좀 웃겨서 그렇죠. 그렇지. 애교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들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스스로는 되게 감각적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거잖아. 더 나빠 진짜. 더 쓰레기 이거에.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아무튼 뭐 젊은이 흉내내는 늙은이 같은 그러면서 자아도취되는 이런 감성들은 저는 그쪽 계열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강요인이나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당 전반적인 정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원인은 아니겠죠. 기저에 그런 정서들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당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다가 지금 한 번에 득세를 해가지고 당 정서가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놈들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이 컨펌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말을 못하는 거죠. 이재명도 이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 레드팀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레드팀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겁나 많아. 레드팀도 다 쫓아내고 지금 뭐 수박이라고 맨날 대가리 깨네 그런 소리 해놓고는 이제 와서 레드팀 타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레드팀만 퍽이나 잘 듣겠다 이재명. 레드팀을 아예 사무총장의 조종식 대신 앉혀봐. 그러면 이재명 인생에 최고의 레드팀이 있었어요. 이재선 씨. 인생이 있었지. 그렇지. 네가 어떻게 했냐고 이재명 씨. 네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레드팀 타령을 하냐?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꽉꽉 눌렀다 맞다. 이재선 씨 얘기하면은 정말로 충원이었죠. 충원이고 진짜 진실된 레드팀이지 그거야말로.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고생하는 형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형님을 어떻게 했냐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 당에서 겨우 현수막건 하나 터진 가지고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입으로? 갑자기 인간적인 빡침이 막 올라오면서 진짜 뻔뻔하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달이 터지고 났더니만은 이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썰입니다. 그냥 기사에서 나온 썰인데 네네. 소년 재영입 썰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손혜원. 네. 뭐 전문가니까 일단. 당 핵심 관계자 왈 이제 현수막 논란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네. 뭐 현역 의원이 홍보를 전담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외부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양반도 그냥 날아갔나 보네. 정철? 카피라이터? 네, 카피라이터. 대선 캠프 대회에 일했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이제 공식 요청을 받지는 못했는데 뭐 당원들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죠. 뭐 딴지 게시판 같은 데 가면 맨 손혜원 타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외부 전문가로서 당에 힘을 보탤지는 고민하고 있다. 네. 간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손혜원 이 사람도 좀 자아도취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빈정 상황에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아줌마도. 그리고 나는 손혜원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만큼 대단한 실력자인지도 모르겠고 그 소나무 민주당 장명한 거 보면은 말 다 했잖아. 민주소나무다. 민주소나무다. 솔직히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제가 정철 비판하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물론 이제 그 카피라이터들이나 아니면 뭐 손혜원 같은 홍보맨들이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주 실력이 없다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떤 캠페인이든 간에 결국 빛을 발하려면 내용물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포장지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네. 포장지만 가지고는 반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랑 포장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물을 쌀 만큼 좋은 포장지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데 일단 내용물을 그지같이 골라가지고. 네. 근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용물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내용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안목에 한마디로 그렇죠. 형편없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라는 내용물, 근데 특히 이재명이라는 내용물은 어떤 식으로 금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를 자기들 모르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그 정철이 그 말장난한 그 네. 대선 때 광고 있잖아요. 그 말 달리고 있는 거. 네, 네. 흙탕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하면서. 네. 사실 그거 그 시각적으로는 좀 멋있긴 했거든. 네. 근데 도저히 납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이재명으로 이 대치를 시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참. 뭐 진흙탕을 헤쳐나온 막 근데 저희 예전 에피소드 제목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건 헤쳐나온 게 아니고 진흙탕을 일으키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죠. 미꾸라지 같은 거지. 네. 흙탕물을 그냥.
그래서 손혜원 씨도 좀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신이 뭔가 이제 그 동안에 그 어떤 홍보 같은 이런 이제 홍보는 뭐 CI 같은 걸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당신 커리어 중에 있을 텐데 그게 꼭 당신만 잘해서 된 건 아니라고. 애초에 내용물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거지. 내가 포장해서 뭐 성공했을 텐데 뭐 손혜원이 그 제품 디자인 제대로 해가지고 뭐 기깔나는 제품을 만든 게 있나? 난 그런 건 못 본 것 같거든. 이 사람 산업 디자인 뭐 그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제품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름 같은 거 네, 만들고 뭐 장미하고 뭐 이렇게 그 시안 만들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차미슬하고 처임처럼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고 그 이름은 저기 그 양반이 지었잖아, 근데. 아니야 이름은 손혜원이 지었고 이름은 글씨를 이제 글씨가 그렇구나. 글씨가 그 돌아가신 그 네. 선생님 그분께서 이제 네. 쓰셨다고 그분한테 이제 글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로고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효용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소주라는 게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몰라요. 이 사람들 뭐 지방 소주 구분한다고 하시는데 좀 도수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소주는 풍미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변별력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저기 식당 가서 소주 뭐 드릴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마셔보면 다 똑같아. 아니 뭐 좀 다르다 싶으면 그냥 맥주랑 섞어 마시는데 소맥 만들면 다 똑같아.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좀 그 패키징이 많이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저도 정치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또 모르겠다. 그런 건 또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지난 대선 같았으면은 이재명이 좀 더 패키징을 잘했으면 윤석열이 이겼을지도 몰라. 이 후보들 사이에 변별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손혜원이랑 정철이 잘 못해서 졌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메시지가 문제였어요. 그 기본소득 타령하고 뭐 그렇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렇지. 윤석열 비호감으로 그만큼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표를 얻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손혜원 자신을 또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으쓱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으쓱해가지고 뭐 당해서 연락한 것도 없고 뭐 책임자라고 할 생각 없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손혜원도 아마 그때 출당당했지. 그 목포 사건 나오고서. 네. 그러니까 막 원한이 드글드글 할 거거든. 이재명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손혜원.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이거 뭐 저희 업체 잘못으로 좀 떼랭기고 이러고 있는데 이후에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 포란에서는 또 어디 이상한 운동권 업체 운동권 업체 하나 또 데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박시영 통해서 또 뭐 고만고만한 애들 데려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이거보다 또 더 망하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정보고 하라 그러면 어떨까? 아이씨 이상한 감성. 이해할 수 없는 감성. 그래서 뭐 청년 이렇게 타령을 하는데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그럼 청년을 위해서 또 얼마나 뭐 힘쓰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기사를 하나 짚어보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9일날 국힘 수석 대변인 박정화가 이제 말한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중 2,413억 3,400만 원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 2,900원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날리고 그 날린 예산만큼 좀 이제 그 청년 패스 3만 원짜리 그거 예산 도입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이런 식으로 증액과 감액 삭감은 끝이 없다. 뭐 이거는 뭐 다른 예산안에 와서 얘기하는 거라면 뭐 그냥 푸념이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청년 위안답책으로 놓고는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하고 그 이재명 이 제안한 예산에 관해서만 다시 이제 그 예산을 재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할 거면은 그냥 청년 예산 전체를 증액시켜가지고 붙이든지 왜 다른 예산을 청년 예산 그러면 대부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취업 관련 쪽이나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윤석열 정부랑 너무 비슷하잖아. 네. 윤석열 정부 뭐 R&D 예산 확 닦아버린 다음에 복지한다. 그 어디 그래서 복지로 돌렸다 이러는 거랑 너무 똑같잖아. 네. 윤석열 표 예산은 안 돼. 네. 그 대신에 야 청년 패스 3만 원 이걸로 가자. 네. 시내 걸로 쫙 태우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청년 패스 3만 원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청년 패스 3만 원이 과연 그럼 청년 전 세대한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나는 그것도 의문이거든. 지금 상당수가 대학생이잖아요. 청년들. 네네. 대학생들 상당수는
또 그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하면 대중교통 이용할 일 일주일에 몇 번 되겠어요. 근데 뭐 돌아다니기도 하잖아. 뭐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 패스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그 독일 케이스처럼. 아유 원래 돌아다니지 얘네들은. 애들은 잘 돌아다니죠. 그리고 차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애들이 뭐 그러면 학교에서만 가만히 자취하면서 그냥 학교 집 이렇게만 사는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요즘 돈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려고 가더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이 청년 패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청년 패스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너무 무식하잖아. 이게. 그렇죠.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산에서 다른 항목들을 다 잘라버리고 전용해버리는 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산만 오라. 그렇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이 덧붙이자면 또 지역 상품권 예산도 이제 증액을 감행했다. 아, 네. 역시나 역시나 존 씨나. 네. 존 씨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만 아는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거 저 유행어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역시나 존 씨나. 미치겠다. 그래서 참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청년 탈영할 거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8억 그대로 놔두고 여기도 2,900을 더 붙이라고. 그래서 한 6,000원 만들어 가지고 야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청년 패스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든지. 이거 뭐 있던 거 다 잘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빈정 안 상하겠어 이러면은. 이거 괜히 예산 통과 시간만 더 걸리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타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 아니면 다 틀렸어. 내 생각 아니면 다 틀렸어. 그렇게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어디선가 또 그냥 쪽지 예산이나 들어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쪽지 예산 틀리면 돌죠. 또 선거철이잖아 더구나. 네. 내년은. 안 그래도 뭐 기사도 나오긴 했어요. 뭐 당 지도부 위주로 이렇게 뭐 김기현이니 이재명이니 아니면은 이제 뭐 사무총장급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 양당의 지도부급 인사 지역구 예산만 이렇게 뭐 늘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근데 이재명이 과연 쪽지 예산이 필요할까 지금? 글쎄요. 근데 아무튼 쪽지 예산도 이제 뭐 선거철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횡행하고 있겠죠. 틀림없이 뭐 늙어놨으니까 그거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예산 관련은 감액을 요구하여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여실히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것도 이제 이재명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감액이 좀 더 정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예를 들어 특활비랍시고 좀 방만하게 예산을 써가지고 감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뭘 해도 이재명한테 발목을 잡히는데.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어 나가는 게 저는 맞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기는 한 건데 어쨌든 투명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되치기 당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네. 얘네들도 참 꼼꼼하네. 여기다 특활비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검찰 압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특활비 감액한다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냐고. 이 새끼를 또 진짜. 나 같아도 하겠다 근데. 자,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짤짤이 최강욱 전 의원. 뭐 이게 쌍남자 이런 표현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해줄게. 쌍남자 최강욱. 수컷 최강욱. 쌍수컷이라고 할까? 네. 자, 이제 20일 날 그 민영배 출판 기념회 이제 탈당의 정치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뭐 관심은 없지만은 제목도 지 탈당했다 나갔다 들어왔다고 제목을. 그러니까 상남자네. 탈당의 정치라는 이제 책을 냈고 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사회를 이제 전남대 철학교 교수 박구영이 봤는데 이 박구영과 이제 그 최강욱 사이 이제 대담 중에 나온 내용인데 박구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이거는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이런 데다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 현실 정치와 비슷하다. 동물농장은 원래 스탈린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인데 비슷하다. 뭐 검찰과 공화국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해달라고 다시 이제 이철학 교수가 질문을 하니까 공화국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있다고 배웠다. 야, 그걸 아는 놈이? 제가 이 말 나오니까 진짜 되게 웃기는데요. 저 왜 저있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기 측근을 갖다 놓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 배치하는 정부는 역사상 어느 나라도 잘 없었다. 야 조국이랑 너는 뭐 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뭐 했어 도대체. 왜 이렇게 갈수록 내로남불이 씨. 최강욱 얘가 그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뭐 그거였잖아. 그렇죠. 네. 민정수석 그 팀 안에 네. 참 둘이서 아주 쌍으로 그러니까, 조국이랑 둥기둥기하면서 참 뭐 자식 뒤도 밀어주고 할 거 다 했으면서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뭐 아까 동물농장과 비유를 했는데 유시민 선배가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것이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일하는 거는 잘 없다.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거죠. 네. 자, 동물농장 이야기 나와가지고 동물농장 줄거리 기억나세요 지금? 네, 어느 정도 기억나죠.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 읽어가지고 저는 책을 본 게 아니고 아. 어느 명절 특선으로 네. KBS에서 네. 이거를 이틀에 걸쳐가지고 네. 나눠서 동물농장을 네. 오전 한 10시 반에서 12시 이렇게 한 1시간 반으로 이틀 이렇게 만화로 나왔었어요. 예, 그것도 애니메이션이 있구나. 예. 그거를 참 재밌게 야, 봤었어요. 이거 빡셀 텐데 애니메이션 내용이 이거 애들 보기에 빡센 내용일 텐데. 이게 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나 그 네. 정도 나이였는데 네. 뭣도 모르면서 재밌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 내용 뭐 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도 하도 예전에 보신 거라 가지고 가물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주거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인간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늙은 수태지 한 마리가 어느 날 이제 밤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국의 모든 들판을 동물들에게라는 슬로건으로 동물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주의를 받아가지고 농장에 이제 똑똑한 젊은 수태지들이 이제 이 동물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축이 된 게 3마리 돼지인데 나폴레옹, 스노볼, 스퀼러 이 3마리 돼지가 이제 동물주의를 이제 그 완성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앞서 이제 계시를 받던 그 늙은 수태지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이 농장주가 어느 날부터 그 사료를 조금씩 막 좀 덜 주고 안 주고 뭐 그렇게 돼가요. 점점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불만이 쌓일 때쯤에 폭동을 겨우 일으켜가지고 주인을 쫓아내고 농장을 이제 완벽한 진짜 동물농장으로 막 동물이 주인인 동물농장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났더니만은 오히려 이제 이 동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동물주의는 뭐 7계명이 있는데 그게 요약하면 그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동물들이 공존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생산량은 과거보다 훨씬 증대된 그런 정말 이제 유토피아 같은 그런 동물농장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이웃 마을에 이제 인간 농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주인인 농장들이 거기서 네.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러다가 이제 동물농장 사상이 우리 농장까지 퍼지면 우리 농장도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견제가 들어와서 이제 주변 그 인간 농장들이 침공을 해오는데 다 막아내요. 막 마법관 전투라고 막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다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동물농장 점점 공고해져 가는데 그 와중에 최초의 동물주의를 완성했던 3마리 돼지들이 점점 귀족화되어 갑니다. 나폴레옹, 네. 스노볼, 네. 스퀼러.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얘네들 사이에 또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스노볼이랑 나폴레옹이 이제 주도권 싸움을 벌여가지고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숙청을 해요. 죽여 없애고는 이제 뭐 그 동물들한테는 야 이거 스노볼이 사실 배신자였다. 인간들이랑 내통하려는 건 내가 잡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 뉴스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스킬라는 나폴레옹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네. 권력이 정리가 네. 되는군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뭐 이후에 이제 그래가지고 풍차 사업 같은 거, 풍차 만들기 사업 같은 거 진행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 제일 헌신했던 동물이 늙은 말이거든요. 복서라는 이 늙은 말이지만 전투에서도 말이니까 싸움 잘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전투에서 선봉으로 싸우고 그다음에 농장 재건 사업에서 힘이 세니까 온갖 굳은 일 도맡아 하다가 이제 그 풍차 사업에도 자기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그때쯤에 이미 너무 많은 전투를 치러가지고 부상도 심했고 그다음에 늙어가지고 노회해져서 이제 쓰러져요 일을 하다가. 그랬더니만은 나폴레옹이 이 복서를 도축업자한테 몰래 팔아버리는 거야. 그 과정을 몇몇 동물들이 지켜봤어. 그랬더니만은 스킬라가 그거 우리가 복서를 수의사한테 보낸 건데 수의사가 마차를 새로 샀는데 그 마차가 도축업자한테 사온 거라 가지고 그 도축업자 마차로 데려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동물들은 또 다 믿고 이제 뭐 복수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체제가 유지되려면은 이거 그 원래는 인간들이랑 거래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거래를 다시 터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다시 거래를 하면서 그 이제 막 팔아먹을 물건을 늘려야 되니까 생산량을 막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늘리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막 암탉들이랑 막 충돌도 일어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종국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동물들이 보게 되는 장면이 이 돼지들이 이제 인간들이랑 거래하러 간다고 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얘네들이 창고에 모아져 그 트럼프를 치면서 막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인간이랑 돼지랑 구분이 안 가더라.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게 동물농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강욱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빗대가지고 동물농장으로 얘기했는데 이 줄거리 대충 둘러보면 민주당이랑 더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도대체 최강욱은 동물농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아니면 네. 윤석열 정부가 네. 동물농장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난 그게 더 궁금해. 윤석열이 혁명적 정부예요? 그러니까 평등 아니면 뭐 그 맨 처음에 이제 혁명회에서 몰락하는 뭐 인간 농장주인 건지 아니면은 그 나중에 사기치는 나폴레옹인지 나폴레옹인지 도대체 뭐냐고 어디에 해당되냐고. 저는 나는 이 줄거리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난 민주당이랑 비슷하다. 민주당에 훨씬 잘 어울리죠. 그 나중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 7계명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하잖아. 그렇죠. 한 줄 더 추가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가 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동물들은 좀 더 평등하다. 그렇죠. 이 말을 네.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6개명은 다 삭제를 내버려요. 나는 거기서 이제 야 이게 정말 지금 뭐 친명,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네. 꿈꾸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우리 뭐 이재명은 좀 더 특별해. 아니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좀 더 평등해.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거든. 최강욱도 이 발언을 완전히 비판 듣고 나니까 그딴 소리를 했잖아요. 뭐 바보야 이게 민주주의야. It's democracy, stupid. 네. 그 말을 했다고 그 찾으러 가봤는데 네. 지금 어디 그 친구 공개로 돼 있는지 안 네. 보이더라고요. 반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기는. 그리고 자기는 특권층이지. 그것도 특권의식인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 막말을 자기는 해도 된다는 거잖아. 이 지금 최강욱 발언을 옹호하는 측의 입장은 특히 두 가지예요. 발언 대상이 김건희였기 때문에 괜찮다. 때문에 네, 우리가 네. 하는 말은 괜찮다. 우리가 쓰는 그런 식의 표현은 괜찮다. 둘 다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이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굉장히 형편없는 거. 옛날에 그 양반이 있었어요. 일베에서 일베 활동을 하는 웬 그 땡중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네, 네. 그 성호 스님이라고. 네, 알아요. 그 저기 집회 때마다 그 칼이랑 장난감 칼이랑 방패 들고 나가지고 찔러 죽이네 그랬던 인간이 하나 있잖아. 호국승 뭐 네. 씨가 뭐 네. 그거라고 하면서 네,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아. 그렇죠. 그거랑 뭐가 그 달라? 똑같지. 사람은 안 죽이면 안 되는데 빨갱이는 그래도 돼. 웬만한 사람한테 암컷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김건희니까 괜찮아. 완전 똑같잖아. 애초에 그리고 제가 이제 SNS도 적었습니다만 이거는 비판 지점이 틀린 거예요. 김건희가 여자라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별이 역전됐다고 칩시다. 만약에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이 영부군이라 칩시다. 근데 영부군이 윤석열이 지금 김건희처럼 나댄다고 쳐봐요. 그 똑같이 비판하잖아. 그럼 그때는 수컷이 나댄다고 비판할 거야? 아니잖아. 왜 그 지게 책임 있는 지게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단지 그 부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인데 왜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 뭔가 인명권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암컷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직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직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성별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써서도 안 돼. 그러니까 써봤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주장이 본질에서 빗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감도 못 얻고. 예,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좀 억지로 쓰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 잘못한 여자한테 뭐 부정을 저지른 어떤 뭐 여성한테 할 수 있는 욕이 성적 비하적인 욕밖에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야 인간 쓰레기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뭐 무슨 년 이런 식으로 꼭 욕을 해야 되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지. 무슨 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별에 대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당신 같은 셀럽은 말을 조심해야 돼. 정말 불쌍하다. 지금이야 뭐 국회의원 아니라고 하지만 네. 잘린 국회의원이지. 네. 뭐 그래서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까지 국회의원이었고 맨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잖아. 지원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참 민용배한테 도움이 됐겠다. 근데 뭐 같은 까라라 가지고. 같이 까라지. 네. 뭐. 그 까라 그 까라지. 네. 아무튼 이제 최강욱이 이 발언이 이렇게 불거지고 문제가 크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좀 조치를 내렸어요. 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조치를 내렸더라고. 근데 네네. 이것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거 하려면은 저기 윤리위를 열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 의결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일단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게 최강욱은 이미 이제 의원직 상실이 네. 되면서 네. 2년간 피선거권 박탈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당원권 6개월을 먹든 뭐 한 24개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뭐 자기 이제 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런 건 전혀 없다. 어차피 유튜브로 한동안 유튜버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의미 없이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누가 지적하셨더라? 트위터에서 이제 한번 봤는데 이상희 교수님은 이제 기본소득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당원권 8개월 정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토론하자고 했어요. 토론하자고 이재명이랑. 근데 8개월 정지당했는데 최강욱은 이런 광역기를 터뜨리고서 6개월 정지를 당했어. 당 전체에 지금 똥물을 크게 끼얹어 놓은 건데 예. 이거 당에 지금 똥물 끼얹었다는 이 인식은 뭐 저희나 아니면 뭐 청취자분들만 갖는 게 아니라 뭐 의원 전반적으로도 크게 이제 많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22일 날 그 민주당 단톡방 내용이 좀 유출이 됐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원욱 의원이 이제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걸었어요. 링크를 걸었더니만은 민영배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 당이 망가졌더니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영호 의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바른 말을 했죠 여기서. 네. 제발 특정 언론, 특정 보수 단체, 특정 당내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마라. 좀 빡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가 뭐 과도하니까 문제다. 조선일보하고 민주당을 공격한 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다. 조선일보만 있었나? 야 그날 얼마나 많은 신문들이 다 매체들이 그렇죠. 이거 옹호한 언론은 저는 못 봤어요. 완전 다 도배가 됐는데. 한겨레도 뭐 같이 비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름 중재한다고. 네. 박용진 의원은 이제 오영환 의원을 이렇게 두둔하면서 네, 네. 당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민주당을 바라는 의원님의 진심을 존경한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자기는 요 말 한마디 쓰고 잤대. 잣대. 배는 안 보고 잤대. 비겁하게. 잠이 오냐?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그러면서 뭐 민영배는 끝까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데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조선일보식 시각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이게 당사자니까 또 그렇죠. 이게 자기 그 북콘서트 지원 사격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당이 망가진 줄 모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재수가 이제 나이 전재수 이거 진심인 것 같아. 진심이지. 당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안 그래도 지난 총선 때 다 죽었는데 또 전재수는 살아남았거든. 네. 막 박재우 의원이나 막 네. 다 부산 거의 떨어졌잖아. 전멸당했죠. 거의 전멸당했는데 어떻게 또 전재수는 살아남았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막 뉴비씨 나왔을 때도 네. 막 옛날 뭐 김용민 얘기하고 네. 막 그러면서 네. 이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 네. 골목 누비면서 해놓으면은 어디서 헛벌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또 민영배니까 얼마나 짱났어요. 민영배는 꿀 빠는 지역구 아니야. 광주 아니야 광주. 광주지 광주. 어디 광주 새끼가 광주에서 그냥 개척 들어놓여서 네. 당선되는 새끼가 네가 부산 사람 심정을 알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고생해서 지금 뭐 표 한 표 따놓으면은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깎아먹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빡친 얘기를 거야. 하거든. 예. 과도하다고 말하면은 그래 계속 그러면 설치는 않고 싫어 하고 다녀볼까? 그렇지. 얼마나 빡쳤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심장이 이해가 돼 이거는. 쎄 빠지게 굴막길 돌아오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네. 제발 말 좀 조심하자. 이 부산
그러니까 또 이제 박찬대가 또 민영비 옹호한답시고 예. 뭐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그러니까 민영비는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예. 얘기를 했는데 전주로 또 빡쳐가지고 아니 우리 당 의원 중에 이 선거 고민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다 지금 자기 지역구 그렇지. 당선되려고. 뭐 지금 출판 기념회가 하루에 몇 건씩 나오는데 제발 좀 신중하자. 뭐 생각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다 거칠게 쏟아낼 거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버다. 유튜버다. 뭐 근데 그것도 있어요. 모든 유튜버가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 우리만 해도 얼마나 자제하는데. 아 그렇죠. 얼마나 네. 자제하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안 그런 애들이 또 엄청 많지. 얘네들이 접하는 유튜버들은 다 안 그러니까. 근데 전재수 의원 이런 얘기를 좀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런 음. 얘기 하시고 참 만시지탄입니다. 자, 그래서 오영환 의원은 제발 이제 좀 그 지도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도부가 좀 중심을 잡아달라고 네네. 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영환 의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뭐 최광욱 발언은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의 철학을 완전히 무너뜨린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현수막도 우리 당이 추진하는 좋은 청년 정책을 다 가려버렸다 이걸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좀 제발 제대로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뭐 리더십을 이재명한테 리더십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좀 행간을 읽어보면은 물러나라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도대체 뭐냐 맨날 이재명 네. 타령하면서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말도 안 들어. 이재명 말도 안 들어. 네. 쌩한잔 쌩까잖아. 그게 이제 박시영 TV에서 이 모습이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네, 남영이 지금 현 현 벽수지. 백수가 됐지. 네. 바로 직전까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이 남영이도 이제 최강욱 두둔을 했거든. 그렇죠. 나 여잔데 야 암컷 이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미쳤지. 참 신기성이 없어. 맨날 남영이 이런 식이었어. 네. 대선 때도 보면은 수박 얘기할 때도 그런 식이었어. 아니 근데 네가 수박이 아니면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영이를 오랫동안 봐오셨다는 그 저희 황작가 TV의 황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예. 초반만 해도 팟캐스트 나오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인물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더니만은 이 시절에 완전 맨 나올 때마다 맨날 저는 쓰레기 같은 소리만 한다고. 글로 튀었어. 그랬구만요. 이래가지고 어디 출마하면 표는 없겠나. 참.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냐.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라고. 비율도 적절치도 않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최강욱은 뭐 유시민이 뭐 코끼리 침팬지 얘기했다는데 코끼리와 침팬지를 모욕하지 말라고. 뭐 그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누가 하셨는데 이거 저기 뭐야 그 소설 동물농장이 아니고 TV 동물농장 말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TV 동물농장 모욕하면 안 된다. 거기 대체 좀 귀여운 애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랬더니만은 남영이가 쫄았는지 바로 그날로 부원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자체 징계죠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지금 총선기획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막말 네네. 설화에 관해서도 그 뭐야 감점을 줄 생각이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에휴, 그래 맞자지. 결국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좀 입을 이렇게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네. 맞는데 네. 이게 근데 또 민주당 상황을 지금 잘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결국은 그냥 딱 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막말에 관해서 개딸들은 잘한 얘기들하고 얘기를 뭐 속 시원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정작. 네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도 있었죠. 그것도 박시영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 정청래한테 들었다고? 아, 네네네. 뭐 이제 이재명도 경로했다. 이제 이재명도
그 징계할 생각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뭐 정청래도 자기도 징계감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왈 나랑 이재명만 좀 반대했다. 징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박시영 대해서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박시영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뭐야 이재명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은 네. 이제 이재명 측의 누군가는 네.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 이거 화 많이 냈다. 경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박시영이 구라를 쳤던지, 정청래가 구례를 쳤던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 여기서 딴소리 저기서 딴소리를 했던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박시영은 전해들은 거라고 치고 그러면 정청래랑 이재명 둘 중에 누가 구라를 쳤을까? 예, 그래도 구라를 좀 더 잘하는 양반이 구라를 쳤겠죠. 근데 정청래랑 비교하면은 도끼 객긴이긴 한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당 대표가 좀 더 구력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기 가서 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 반면에 정청래 같은 경우는 말 옮긴답시고 비틀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해도 둘 다 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황은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렇죠. 이재명이 뭐 경로를 했던 아니면 경로를 하지 않았던 어쨌든 이재명은 언론에다 대고는 뭐 막 수박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통합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전혀 안 들어먹히고 있다는 거죠. 객달들은 다 따로 놀고 있죠. 예, 다 따로 놀고 있고 뭐 박시영 같은 유튜버도 따로 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박시영은 이재명을 팔았던 간에 안 팔았던 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나는 이렇게 돈 벌 거다. 개딸들 데리고 돈 벌 거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재명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여러모로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나마 자기가 또 다음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방탄 배지를 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의석수도 좀 받쳐줘야. 그래야지 좀 든든하지. 네. 근데 방패가 내가 당 대표를 계속 하고 있더라도 방패 두께가 얇아져 버리면 그렇죠. 불안해지잖아요. 네. 안 그래도 좀 부달리는데. 자 이제 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이원호 의원의 험지 출마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개항을 미장원 그 사전으로 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원희룡이 개항에 출마하겠다. 이재명을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스물스물 나온 얘기가 이제 이게 이제 처음 포문을 연 게 아마도 이원호 의원 페이스북 같은데 22일 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개항을 더 무서워 비례대표로 가려 하는가?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퇴행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간다면 방탄을 위한 사당화도 모자라 방탄 선거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험지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과연 이 대표가 원장관과 경쟁에도 홀가분하게 지원 윤서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할 것인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비례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험지 출마를 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좀 일관적이긴 합니다. 이원호 의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초에 개항을 출마에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적어도 이 기준에 딱 요 문제 하나만큼은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의입니다, 사실. 친구라 해도 가차 없잖아, 과거에. 그 점에서는 요점만큼은 이원호 의원이 훨씬 정의로운 사람인 거지, 이재명보다. 아무튼 뭐 그렇다. 지금 이원호 의원 주장에 따르면 선거제를 다시 회귀를 시켜야지 이재명이 비례로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비례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재명 신당 창당하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도 준연동형 비례제라서 비례 출마가 불가능한가? 그건 아닐걸요? 원래 병립형일 때도 그러니까 병립형일 땐 비례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례 시스템에서도
가능은 할 텐데. 아니, 왜냐면은 아니 현행 그러니까 근데 현행 비례제로 가면은 보자 그 민주당이 실제로 비례 의석을 얻기가 힘들잖아. 얻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출마하는 게 위험하다는 위태위태한 거지. 비례로 출마해봤자 똑같이. 근데 이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거는 아닌 네. 거거든.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재명 신당 만들어서 출마하면 돼요. 비례로. 지금 이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게 용해인이잖아요. 용해인이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네. 지금 기본소득당이잖아. 네, 네. 근데 신당 창당할 테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 같이 하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너 기본소득당으로 해 그냥. 근데 기본소득당으로 다시 비례 출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려는 거잖아. 지금. 맞네. 네. 용해인은 안 되는구나. 네, 한 당에서 비례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지. 당적을 바꾸면 가능하거든. 지금 꼼수 쓰려고 하는 거야 용해인이. 야, 독하다. 그런데 지금 용해인 신당에 기존 진보 정당들이 들어가봤자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야. 걔 비례 만들어 주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 들어온 것만 쳐배워가지고 잔대가리는 굴리고 있는데 진짜로 아우 저런 것도 다시는 국회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 청년정치 이해찬이 청년정치라고 갖다 놓은 게 저런 거야. 여기서 패급만 아우 진짜 아우. 아무튼 용해인처럼 이재명 신당 만들면은 비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시라. 안전빵으로 이재명 신당 만들면 이재명 정도는 붙지 않겠어요? 비례로 배지 하나 달 수 있지 않겠어? 그 다음에 민주당을 복당하면 되잖아. 하여튼 이거는 이게 그냥 뭐 이원욱 의원이 단도리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처음에 이 페북을 볼 때만 해도 그냥 선수 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이부영 이분이 총리직까지 하셨나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네. 상임 고문단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프레시안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좀 통 크게 놀아라 이재명 네. 속 좁게 놀지 말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얘기를 전하는 게 이제 이부영이 이제 이재명을 찾아가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깥에 이런 분위기니까 좀 잘 해라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이재명이 이부영한테 네. 이게 아무래도 병립형을 해야 우리가 의석수도 더 얻고 지금 윤석열 여당이랑 싸우려면은 우리 의석수가 일단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한다. 이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역구는 우리가 150은 지역구로만 150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부영한테. 쳐들었구만. 이게 21대 2020년에 네. 그때 사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역구만으로도 한 150석 되지 않겠냐 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도 될 것 같은가 봐. 현실 가격이 없나?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병립형 비례 만들어 놓고 자기 비례로 싹 빠지려고 그렇게 한 거 그래서 빌드업 하려고 네, 한번 네. 이렇게 이부영 상임고문한테 떠본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심지어 이제 익명의 뭐 이재명 측 의원은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뭐 총선 지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 이렇게 비례대표로 나갈 수 이게 낫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 얼마나 뻔뻔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모색과 대안이나 뭐 이런 방송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병립형 얘기가 나온다 이게 꽤 적어도 지난주부터는 네.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이 선거구제 좀 헷갈려가지고 뭐 좀 들여다보다가 뻑킹 그러고 지금 집어 던져놓은 상태긴 한데 병립형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그냥 과거요. 네. 딱 그 득표수대로 네. 비례 의석 배분해서 네. 나눠 갖는 거. 네. 근데 이게 역사를 송두리째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 대표가 그 지역구로 나왔다가 비례로 출마한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은 뭐 이재명이 지금 말하는 명분처럼
전국 돌면서 지원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 비례 나왔을 때 비례 되게 뒷번으로 갔어요. 그렇죠. 14번 이후로 갔어. 그래서 간당간당한 데서 예. 요즘 비례표 안 주면 나 떨어집니다. 그러고 다니신 거야. 그래서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렇죠. 비례로 그래서 실제로 많이 붙었고 이재명이 할 거면 비례 한 20번쯤으로 가든가 병리평을 한다면 한 20번쯤으로 가든가. 그렇지. 네. 그래야지. 그러면 결기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뭐 전국구로 그러니까 뭐 비례로 나오든 지역구로 나오든 뭐 지원 조사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재판 때문에라도. 아니 어차피 너는 근데 대선 갈 거잖아. 뭐 비례 배지가 너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원래. 배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방탄을 하려면 배지가 있어야 되니까. 배지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지. 보통은 없어야 되거든. 당당하고 그러면. 그렇죠. 뭐 어차피 더 이상 이제 자기 이제 좀 더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불출마 선언하고 네. 통 크게 나는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불출마 하니까는 그냥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지 지원주세만 날려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셨잖아. 백의정권 한다고. 그렇게 가야 이제 보통 스토리가 맞는 건데. 네. 못하지. 지금 뭐 딴 험지 안 가, 개항 나갈 거야. 거기서 그냥 나 비례대표 나갈 거야까지 발전이 된 거야 이게. 그치. 배지 던지는 순간 막 감옥 담정위를 걸어야 되거든 진짜로. 에휴, 이게 참 얼마나 참. 아니 이런 당 대표 가지고 무슨 뭘 어디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이상하지도 않나 봐. 아무튼 그냥 이재명 신당 창당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일 확실합니다. 이재명 신당 창당하면 뭐 논란 될 것도 없고, 뭐 좋죠. 근데 이재명 신당 창당하면 얼마나 따라 나갈까? 별로 안 따라나요. 당연하지. 어쨌든 뭐 그 양반이 우리 호구맨님의 얘기를 들으리 만무하다는 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님 소식 좀 봅시다. 뭐 네. 이건 이제 뭐 하나는 이건 이낙연 총리님 소식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연결 줄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25일 녹음이고 내일이죠 26일 날 그 국회에서 연대공색이었죠 거기가 주체가 아니다. 내일은 모색과 대안. 모색과 대안이 이제 그 모이자. 예. 모이자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되고 그 온라인 줌 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아마 이 행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일 근데 국회에서 다른 행사 있긴 있어요 또 하나. 아 네네. 이게 그 원칙과 상식 여기서 또 2차 토론회를 합니다 국회에서. 내일은 이제 그 저기 누구야 조기숙 교수랑 네. 누구였나 아무튼 뭐 데려다가 이제 좀 이야기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연대공생 측에서는 이제 모색과 대안 측에서는 지금 행사를 줌으로 옮긴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당초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줌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네. 그리고 이제 28일 날 하는 행사가 이제 좀 더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부를 시작한다고 이제 지난주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포문을 연 게 이제 지난주에 그 소개드린 어디하고 인터뷰였죠 그게? 한겨레 인터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좀 그 총리님 행보에 대해서 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뉴시스 기사를 보면은 이낙연계 연대와 공생 정치 경제 안보 위기 해법 모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소개 기사가 뭐 그러니까 28일 행사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계라고 지금 연대공생을 얘기했는데 연대공생은 정치단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낙연 싱크탱크 모임. 총리님 이제 싱크탱크예요. 거기는 그냥 다그 저기 글쟁이들 아니면은 저기 교수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8일 날 뭐 아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저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 여기 지금 이제 뭐 당초에는 아침에 이제 기조연설이 무슨 연설이야 아무튼 아침에 이제 연설 10시부터 시작하는 이 행사에서 이제 연설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세션에 참가하실 예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또 변경이 됐어요. 그 좀 토론 세션에 3개 잡혔는데 3개 다 참가하신다. 이렇게 총리님이. 네. 그래서 이날 여러모로 좀 기자들 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대립 구도 그리기 좋잖아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 쓰기 좋은 면이 있으니까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여러모로 볼 때 정치행보를 재개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세를 좀 과시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평일 오전부터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뭐 다 5시까지 할 것 같아요. 네네. 아 이거 거의 하루 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아주-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학교 수업 듣는 수준의 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그 행사장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 12석, 그다음에 지하에 70석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사람들 몰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날은 적어도 주차석은 다 채우겠지. 100석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저도 아무튼 이날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신복지 포럼 서울 대회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선 때. 대선 직전이죠. 그러니까 대선 때가 아니라. 네네. 그 경선 때. 네. 경선 직전이었나 신복지 포럼이? 그렇죠. 경선 직전에 네. 보통 하니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있었죠. 아 신복지 포럼 그때 참가하셨나? 네. 난 안 가봤던 것 같은데. 그때 토요일인가 일요일 그때도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많이들 왔던가요 그때도? 네 그때 많이 모이셨었죠. 이번에도 좀 뭐 아무튼 많이들 복잡 돼야 될 텐데. 네네.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워낙 이 쌓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루 째고 오실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러면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네. 네 내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연대 뭐 원칙과 상식도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님도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시니까 좀 언론의 주목도가 좀 올라간 느낌이죠. 주목도가 올라가서 우리도 좀 이제 맨날 짜증나는 소리만 하다가 그래도 숨통 트일 만한 이야기할 거리들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있으니까는 네. 출범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히 총선 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뭐 최강욱의 망언이나 네. 아니면 현수막 사태 같은 것들도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죠. 봉합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최강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봉합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좀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긴 하죠.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이 내는 성명들이 대대로 문장들이 좋기 때문에 네네. 다를 만한 것도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날도 추운데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뵐 수 있는 분들은 화요일 날 뵈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거나 이제 성출이 월요일에 되니까 저희가 네네. 자 그러면 화요일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